네, 반갑습니다. 8월 29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종목들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한국선제와 넥스턴바이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코롱인더, 대원강업. 뉴스 테마 특징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수소 쪽으로 좀 집중이 됐네요. 그래서 코롱인더, 대원강업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인기 검색 종목에는요, 셀트리온과 펄어비스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종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거 셀트리온 아닐까요? 그래서 셀트리온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주가가 조금 올라갔죠. 네, 요즘에 이제 셀트리온에는 호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있죠. 이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호주 임시 허가에 대한 신청 자격 획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키로나를 90개 병원 11,800명에게 투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 그 다음에 제네릭 의약품인 인플렉트라는 이 상품이 미국의 점유율이 첫 번째로 20%를 달성했다.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치료제라든지 원래 이제 셀트리온의 본업에 충실한 부분들 또 그런 결과물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셀트리온에 대한 그런 주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너무 올랐다는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 크게 뒤었던 부분들이 있죠. 2018년도 그 다음에 최근에 2020년도 넘어가면서 또 크게 한번 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개인 투자자를 굉장히 좀 억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매물대, 이걸 어떻게 통과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 레키로나나 아니면은 이런 그 제네릭 의약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뚫고 넘어가기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약하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한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 또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통제가 되어가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치료제나 어떤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 약화된 상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상승률은 약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될 겁니다. 다만 최근에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에 좋은 기대감들이 생겨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30만원대 돌파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물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안 팔고 버티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이 야 여기서 더 가자, 35만원에서 뭐 70만원 가자, 80만원 가자, 이렇게 해서 100% 넘게 수익 내자, 100만원 가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지긋지긋하신 분들 너무나 많아요. 네, 지긋지긋해. 뭐 미칠 것 같아. 지난번에 한번 가자 했다가 또 물렸어. 이런 분들은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굴뚝 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요, 일단 매물대 넘어서요, 36만원, 37만원 이렇게 넘어가줘야지만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 매물대 아래쪽에서는요, 그냥 뭐 가봤자, 뭐 지금 뭐 현재 시점이 지금 29만원인데 30만원대까지 가봤자 뭐 한 7, 8%밖에 안 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대신에 아래쪽 저점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한 10%대 넘는 그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접근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소량만 접근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그냥 관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추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진입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는 단기적으로 볼 거다 그런 분들은 저항권대 진입할 때 매도하시면 되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항대 돌파 여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저항대에서 한 대 정도 얻어맞고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감안하면서 보유하셔야 되는 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 현재로서 저 같으면 매수는 안 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항대가 있고 아래쪽 지지선은 26만원 정도에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 한번 볼까요? 네, NC소프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긴 한데, 지금 이 도깨비라는 게임이 지금 펄어비스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악평, 이제 좋은 평가가 막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현했다라는 거, 메타버스 관련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 또 유튜버들도 지금 보면은 게임하는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거 괜찮은데 라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펄 어비스라는 이 기업이 이 도깨비라는 게임을 내세우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큰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도도 최근에 나타난 상태,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났죠. 자, 일단은 전일 양봉, 지금 목요일날 양봉에 대한 부분은 거래량과 함께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예요. 그런데 위쪽에서 쏟아진 이 부분들은 뭘까요? 매도라고 봐야 되겠죠. 분봉을 한번 살펴보세요. 분봉 보시면 아침 시점부터 해서 거래가 증가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부터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물량이 보시면 자 매일 밀고 올라간 물량보다 이제 팔아먹는 물량이 점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꼬리를 달고 있는 것이 일부분 차익 실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무조건 주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일단 만약에 주가가 추가 하락을 보이게 된다면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내리더라도 85,000원대 이상이라면 저 같으면 그냥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매도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5,000원이라면 지금 한 3-4% 정도밖에 변동성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은 보유로 한번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85,000원 아래로 내려간다, 또 음봉이 더 크게 떨어진다, 또는 상승 출발 이후에 음봉이 더 크게 떨어져서 뭐 금요일 종가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라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땐 매도를 하셔야 돼요. 뭐 음봉 자체가 크기가 큰 게 나왔다, 뭐 거래량이 더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매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직 올라온 부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양봉 붙여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만원대 이상으로 주가가 시작해서 상승 출발하게 된다라면 매도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지금 꼬리를 단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냐 85,000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고, 깨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 그 다음에 뭐 상승 출발하면 당연히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85,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약간 차익 실현을 들어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 들어가시면 정신없기 때문에요. 접근은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선제 볼게요. 한국선제는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어서 볼 게 아니었는데 정치 테마로 엮여버렸죠. 이 종목은 지금 저도 예전에 매수를 한 상태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50% 정도, 250인가 150% 정도 나와 있는 상태죠. 150% 정도 수익률이 진행된 상태인데, 자, 이게 홍준표 의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홍준표 의원의 지금 지지율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내가 대통령 후보야 라고 딱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관련주들이 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건데, 지금 아무래도 대선 기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정치인 관련한 종목군들이 특정한 어떤 기업 가치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홍준표 전 의원과 엮인 내용은 뭐냐면 뭐 경남도지사였던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밀양신공항이라는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한국선제라는 이 기업이 경남 밀양시에 공장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다라고 엮여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엮이는 게 또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정도로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되고요. 자, 어쨌든 지금 한국선제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빵 하고 치고 올랐는데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봐야 되겠죠. 뭐 일단 위에 저 팔아먹은 것도 없고요. 그러면 주가가 한 번 정도는 더 튈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정도 더 튀어 올라가는지 그 여부 좀 지켜보고요. 정치 테마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또 다시 올라가고 뭐 전고점 돌파하고 막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야. 근데 좀 불안해. 그러면 비중만 조금 줄이시고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권장을 좀 해드리고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냥 홀딩하시면서 이 흐름을 조금 더 타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25% 올라온 상태에서 만약에 더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졌다? 따라갈 수가 없겠죠. 또 내려가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에 대한 타이밍은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 전략을 홀딩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선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넥스턴 바이오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넥스턴 바이오. 이게 원래 바이오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그냥 넥스턴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제가 매매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넥스턴 바이오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이제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뭐 긍정적인 소식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기업과 함께 당뇨 치료제 개발 협약을 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뭐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뭐 147%나 증가했다. 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무 문제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자회사가 또 미국 제약사와 당뇨병에 대한 신약 공동 개발에 들어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추세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한 모습이 좀 있죠. 전체적인 추세로 본다면 이제 우상향을 패턴을 통해 가지고 한 6,000원대 초반 정도 수준이 지금은 적당한 수준이다 볼 수 있겠는데 약간 오버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렸고요. 지금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정상적인 추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횡보가 되든 아니면 소폭 내려가든 큰 분담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규 접근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겠는데 저점 지지대가 추세를 빼고 저점 지지로 본다면 5,000원대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매물이 많은 구간이 7,000원입니다. 그러면 아예 7,000원을 넘어서서 지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밑에 떨어져가지고 5,000원에 가까이 접근하는 그 시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 양봉에 대한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요리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매수 접근을 그냥 뭐 아무 때나 막 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넘어가서 7,000원 지지가 확정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내려가가지고 5,000원대 지지를 다시 만들어주면 그때 접근하시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정상 추세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없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볼게요. 뭐 수소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코오롱 인더, 이 코오롱 인더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죠. 네, 이것도 지금 보면 100%가 훨씬 훌쩍 넘어간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대고 보면 다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종목도 보면 아주 무서운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올라갔던 건데, 이게 39,000원에 매수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83,000원이니까 100% 훌쩍 넘어갔죠.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약간 부담감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 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굉장히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수소 소재, 이쪽 부분이 향후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말릴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00% 수익이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금을 빼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원금 빼내면 이제 공짜 종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직 그런 부분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어쩌면 또 고점에 사서 물려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현재 시점에서 그냥 홀딩만 계속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이제는 지지선과 근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75,000원 수준의 지지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깎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매물대가 지금 7월달부터 형성된 구간이 있는데 일단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수 같은 경우는 살짝 주춤해서 들어오는 자리 81,000원이나 8만원 근접하는 그 시점이 매수 포인트를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깎아줘야지만이 매수가 원활하게 유지될 것이다. 만약에 치고 올라가서 뭐 갭상승한다거나 더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깎아줄 때만 매수 포인트 잡아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대원강업입니다.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뭐 수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수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이제 유럽, 한국에서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소 사회 비전을 최초로 공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현대자동차가 판매하고 있는 차세대 수소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엔드 플레이트를 독점적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품이 무엇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수소차에 들어가고 이것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냥 여기가 끝이죠. 그러니까 수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공급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이런 수소 관련 테마가 형성된다라면 이 기업이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비전 가능성을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기업이 뭔가 목표치, 비전치를 발표하게 된다면 관련 기업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현재는 추세도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아주 좋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동성 조금만 보인다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4,300원, 4,350원 요 구간대가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봉이라든지 월봉 상태에서도 이제 추세 전환이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을 좀 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조금만 깎아주면 조금만 깎아주면 진짜 조금만 깎아주면요. 그러면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안 깎아주더라도 그냥 관심 가져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말씀을 다 드렸네요. 한국선제, 넥스턴바이오, 코롱인더, 대원강업, 셀트리온, 펄어비스 이렇게 총 6종목 말씀드렸고요. 자, 남은 휴일도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충전 잘 하셔서 여러분들 또 월요일날 힘차게 또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아침에 무료방송 있죠? 네, 월요일 아침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